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너스 30%가 널렸다. 삼익비치부터 시작해서 이편한 세상 동네 명장까지 쭉 아파트 실거래 가격 위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마이너스 30%가 아주 많이 눈에 띕니다. 제가 마이너스 30% 지겹도록 이야기했죠. 자, 부산, 대구에 이어서 하락률 2위, 하락률 2위, 도찐 개찐. 마이너스 30% 늘렸다. 이거 제가 아주 많이 썼던 말이고요. 영상 때마다 맨날 마이너스 30% 타령을 해댔는데요. 대세 상승장, 수도권 일부에 국한된 이야기. 수도권 일부에 아주 일부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실거래가 전수조사 결과 우리 매일같이 실거래가 살펴보잖아요. 뭐 전수조사하고 뭐 나발이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30% 늘렸다. 이게 거의 현실이다. 네, 쿠팡 알리를 통한 구매는 지속적인 영상 제공에 큰 힘이 됩니다. 매도 물량 56,000개 전후의 흐름 55,500개. 연초 대비 10%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벌써 올해도 절반이 다 와갑니다. 해도 무척 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월세 물량은 좀 고정적이고, 대구는 전세 물량이, 부산은 지금 1,800개 8,100개죠. 대구는요 전세 매물이 한 8,800개, 월세 물건이 한 8,000개, 이 정도 수준입니다. 와, 이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러다가 전세가 소멸되는 거 아닐까?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들도 빚내가지고 전세금 반환 대출 받아가지고 그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그래서 다시 월세로 세놓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빚내서 장사하는 건 별로 비추. 자, 거래량 87건, 텐션 약간 떨어지지만 2200건대의 거래량은 어느 정도 작년 수준의 거래량을 유지해 주고 있는 상태. 그럼 이것이 뉴노멀이다. 계속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분위기가 다운되면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금리 몇 번 인하한다고 했나요? 올해 5번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근데 말 바꿨죠. 3차례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또 말 바꿨죠. 한 차례. 이마저도 불확실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거래량 이 상태면 2220건. 뭐 고만고만한 수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인구수 대비 거래량 측면에 봤을 때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꼴찌. 하락률도 엉망. 거래량이 그나마 더 많은 곳은 오히려 인천. 건당 거래 대금이 꺾였어요. 비싼 아파트 상대적으로 좀 덜 거래됩니다. 그래서 뭐 한창 유행했던 똘똘한 한 채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저는 분위기가 점점 이제는 가성비 실용성이야. 뭐 아파트는 뭐 실용성 덩어리 자체고, 점점 이제 가성비로 가지 않을까. 가성비로 갈 수밖에 없죠. 소득이 제일 많은 구간대 40대거든요. 40대 중연령 45세 정도 되거든요. 이 세대가 나이를 먹는다는 말은 소득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마냥 아파트에만 돈을 다 꼬라박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시절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여기서 나왔죠. 19세, 우리나라 취직한 연령이 평균 31세 정도에 취직을 해서 49세에 퇴직을 한다. 근데 10년 후, 5년, 10년 후면은 중연령이 이것보다 더 훨씬 넘습니다. 퇴직하는 사람들 상당수일 겁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문 닫고 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차라리 쉬는 게 차라리 돈 버는 거죠. 그 정도로 자영업은 그만큼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가 백화점 안 가봤나? 그 사람 많은 거 안 봤나? 백화점 문 닫는 거 보시잖아요. 백화점도 장사 안 돼서 문 닫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소비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죠. 좀 소비 성향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내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한 끼 식사 한 10만 원짜리 먹고, 내가 500만 원 번다. 그럼 한 끼 식사 5만 원짜리 먹고, 그 다음에 300만 원 번다. 3만 원짜리 먹고. 예전 과거의 소비 패턴은 이랬었대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어서 500만 원 버는 사람도 외식 뭐 두 번? 두 번 할까 한 번에 해. 두 번 할까 한 번에 해. 300만 원 버는 사람도 3만 원짜리 3번 먹을 거, 10만 원짜리 한 번 먹을 거. 이런 식으로 분위기야. 이런 소비 형태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 조금 맞죠. 이런 것들을 좀 딸리는 곳들은 자영업 중에서도 특히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가격 살펴봅니다. 비싼 아파트 뭐 80 몇 퍼센트 이렇게 한두 건 보여주고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건 나오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35%. 이 정말 22년 끝자락 23년 이맘때 많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때 30%, 30평대는 30%, 40평대는 20%, 20평대는 40%. 그거보다 하락률이 계속 더 커지잖아요. 이 재건축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 정말 그것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엄마 아파트, 엄마 아파트. 분담금 수억씩 내고 들어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30년 차 넘어가고 몸테크를 생각하고 이런 쪽보다는 한 10년 차, 5년 차는 너무 새 거고 한 10년 차에서 한 20년 차까지도 이 아파트를 다 괜찮거든요. 오히려 그쪽으로 가성비를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닐까. 왜? 내가 살면서 어느 정도 만족도 누리고 비용도 그렇게 크게 지불하지 않고. 그래서 부산에 5억대 혹은 4억대. 4억대면 이 정도면 뭐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30% 가까이 하락하는 것들 줄 서서 있다는 부분 30% 이상 하락하는 건 널렸다라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렸던 거. 요런 것도 맨날 30% 맨날 체크하고 지나가잖아요. 직거래 이런 거 제껴 놓더라도 천지입니다. 30%. 한창 때 6억 5천 같은 것이 4억 2천. 이게 전형적인 그 케이스죠. 이제 대출 막힌다. 대출 막힌다. DSR 40% 적용하면서 뭐 6억 이상 아파트 더 이상 사기 힘들다. 사는 사람은 자기 자본 2억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녹아내렸죠. 이때 됐습니다. 녹아내렸어. 살 맛이 안 납니다. 살 맛이 안 나요. 이렇게 외통수에 걸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뭐 지금 뭐 큰 하락을 경험하고 나서 1년, 2년 지나고 봐도 뭐 대폭적인 상승이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부산 뭐 입주 물량이 적어서 지난 10년간 지어놓은 아파트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뭐 적정 공급 물량보다 미달하는 해가 찾아오니까 또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난 10년간을 돌이켜 보면은 적정 공급 물량을 항상 초과해서 공급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누적된 물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간 실거래 지수도 마이너스고 반등하는 느낌들도 안 들고 광역시 여타 광역시에 비교해봐도 거래량도 형편없고 젊은 인구는 빠져나갈 대로 빠져나가고 30% 이상 하락 놀렸다. 평당 1,000만 원만 해도 괜찮은데 많거든요. 10년 차, 30년 차 이렇게 되는 것들 하락률이 커 보인다고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이제 결혼하고 30대 이렇게 접어드는 층, 자기보다 더 연식 오래된 집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아예 결혼 안 하고 말죠. 지금 현재의 세태인 것 같습니다.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 무지하게 쏟아진다는 그런 분위기 연일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급할 필요도 없고 이런 말씀도 매번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도 트렌드 보면 좀 보이시잖아요. 3억 미만 오히려 거래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3억 미만 더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뭐 3억에서 4억 초록색, 하늘색,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노란색 이 가성비의 영역 6억, 8억 이것도 가성비라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이쪽 구간이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조금 더 두터워지는데 이것이 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실용성을 찾아간다. 어차피 뭐 크게 폭등하고 뭐 폭락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엉덩이에 돈을 많이 깔고 앉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비싼 거 사놓으면은 가격이 오를 때는 또 그보다 더 큰 효과도 노리지만 그동안 이자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삼육빚지 뭐 15억짜리 가지고 산다고 했는 사놨다고 투자한다고 가지고 있었는데 지돈 5억 가지고 9억 대출 땡겨가지고 이런 걸 제 영상 댓글에 달려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봤다고. 그렇게 해서 큰 편익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 아니다. 고가 아파트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다. 완전 저가의 아파트들도 저거 언제 재건축을 알고 언제 재건축을 할지 알고 거기도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그래도 뭐 실용성의 시대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더 비싼 아파트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실용성의 시대다. 너무 비싼 분양가 평당 6천만 원 분양가가 말이 됩니까? 이거 말고도 북평 기준으로
있잖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언론은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저같이 봐요. 저같이 이렇게 뭐 오히려 막 뭐 무슨 아파트 대박 나요. 이거 고점 대비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떠들어 제꼈으면 오히려 제가 어떤 아파트를 언급하면서 예를 들어서 삼익빛이 대단해요. 한번 축에 세우면 삼익빛이 사는 사람들 거의 몇 명 사나요? 2, 3천 명 사나요? 몰려와가지고 좋아요 한 방씩만 눌러줘도 맞죠? 그래서 떨어진다는 이야기, 뭐 급할 거 없다는 이야기, 이런 말씀 제가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제가 무슨 뭐 이득을 누리느냐? 그런 것도 일도 없고 오른다고 이득을 누리느냐? 그런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겠더라. 살면서 필요한 물건 사면 되겠더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울릉도 분, 저 울릉도 분도 시청해 주신지 몰랐었는데 울릉도 분 제가 지난번에 또 댓글에 좀 이래가지고 글 한번 올리고 이랬을 때 울릉도 분이 엄청난 이게 심리적인 멘탈 치료 그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내가 살려고 한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얼마 정도 있고 얼마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것도 막 2억 3억 대출 내는 거 뭐 집값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구평 대비 한 4억대 4억대 정도 아파트 했을 때 대출 한 1억 정도 이 정도면 뭐 어떤 상황이 와도 후달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후달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난 4억대 정도의 아파트를 본다. 대출 1억에서 내 4억 가지고 있는데 대출 1억에서 한 5억짜리 아파트 본다. 그럼 입지고 뭐고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실거래 가격 매트 나타나잖아요. 실거래 가격 맨날 나타나서 다 보입니다. 그럼 5억짜리 아파트 있는 곳들, 5억짜리 있는 아파트 대충 추려보세요. 5억짜리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거의 다 21년, 22년, 19년, 한 5년 차, 뭐 그 정도 조금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주로 눈에 많이 띄는데요. 자, 이 중에서, 내 라이프 스타일과 어느 곳이 가장 맞는지, 다른 뭐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뭐 교통도 편해야 되겠고, 뒤에 숲도 있어야 되겠고, 다 찾으려면, 다 따지려면 가격이 엄청 올라가 버리고요. 그나마 이 가운데서 제일 맞는 걸 찾는 연습을 하면 되지. 뭐 사막에서 뭐 바늘 찾기 메른키로 그렇게 무슨 대박 물건이 탁탁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딱 요 수준이 빤합니다. 예. 맨날 실거래 가격 찍히는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뒷부분 많이 줄일게요. 그래도 보여드리긴 다 보여드려야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 안 보여드렸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차트 계속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요. 이 부분 왠지 꺾여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전세가 꺾이면 힘 못 쓰면은 그렇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 영상이 제가 이걸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아 괜히 영상이 쓸데없이 더 길어져 버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